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A부장이 지난달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속초시가 음식과 문화를 엮어 세계적 미식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향민과 영동 북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콘텐츠로 만들고 이를 산업과도 연계한다는 전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선정한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국제의료 병원제약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집회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한 부장이 부당 노동 행위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정작 공단 내부에서는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A부장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조합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A부장이 지난 2022년 8월쯤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 중부지역 일반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일반노조를 만드는 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부장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지난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직위해제 등 인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받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2022년 9월 민주노총 소속 지회장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부당노동 행위자가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자는 즉각 직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그 부당노동 행위자가 계속적으로 부당노동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내부 규정상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공단 내부 규정의 인사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이 수사 중일 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계이익을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일단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절차 때문에 지금 바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노조 측은 또 시설관리공단의 승진 인사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촉구했습니다. 최근 공단 이사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당 노동행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공단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화된 음식에 문화를 입히고 이런 콘텐츠를 산업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정부도 속초 음식문화도시가 지속 가능하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안 관광 1번지이자 사계절 관광지인 속초. 실향민 음식이 특화돼 있고 전국 각지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과 사회가치, 지역 경제를 결합해 새로운 도시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게 속초시의 구상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속초시가 국내 대표적 실향민촌인 이곳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음식문화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속초를 방문해 문화도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옛 모습만 남은 수산물 공동알복장은 재생 사업을 통해 음식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된 공간은 현재 지금 음식문화 라이브러리라든가 팝업 스토어, 다목적 홀, 또 음식문화 배움터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공연을 보며 음식을 즐기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키워 산업 생태계까지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청호동 일대 특화거리와 국제 음식영화 축제도 사업 계획에 포함됩니다. 정부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음식만 뭘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이야기와 음식과 또 거기에 또 다른 문화가 접목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하여간 그게 문화로만 끝나지 않고 좀 경제적인 효과까지 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도시 조성과 이를 위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는 지역 식재료의 스토리와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고 이를 컨텐츠로 발전시키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안과 같은 세계적 미식도시 조성이 목표입니다. 문화를 단순히 문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지역 경제와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가능한 도시의 기본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 속초가 글로컬 음식문화도시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기의 아시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국제의료 병원 제약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는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선정한 도내 의료기기 기업 5곳이 강원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의료 병원 제약 전문 전시회로 지난해 35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10,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인제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홍보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인제군은 국비 60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인제 스피디움을 중심으로 관광 사업을 진행합니다. 인제군은 모터 페스티벌을 확대하고 야외 카트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1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세게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렇게 이래 돼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오는 27일 개막해 6월 3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선정 20주년을 기념해 20살 단오를 주제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단오 제례와 단오굿,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이 펼쳐지고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각종 공연, 민속놀이 체험 등 62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행사장 입구 5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서강릉 주차장에서 강릉 남대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오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강릉 단오제가 한층 더 세계인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 시비를 막기 위해 식당 내 가격표를 고지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합니다. 육군 제2군단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춘천과 화천, 홍천 일대에서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국지도발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됩니다. 이 군단은 훈련 기간 중 차량과 장비로 인해 차량 정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 협조와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8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 전체 합격률은 76.6%로 합격 증서는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합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살 주모군이었고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7세 전모 씨였습니다. 2025 삼척 장미축제가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삼척 장미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장미축제는 장미요정과 비밀의 정원을 부제로 다양한 현장 퍼포먼스가 연출될 예정입니다. 약 8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장미공원을 6개 테마로 꾸미고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 등이 운영되며 야간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